저번 강좌에서는 이 수업 시간표에서와 같이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행의 개수가 많은 경우 행방향 틀 고정을 하고, 또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열의 개수가 많은 경우 열방향 틀 고정을 해서 이 3학년 6반이 어느 교사의 무슨 요일 몇 교시 수업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일람표에서 이 불필요한 행들을 숨기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이 수도쿠 게임에서 정답이 입력되어 있는 이 열들을 숨기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표는 특별한 형식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행 방향으로 보면 국어, 도덕 이와 같이 과목별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열 방향으로는 날짜별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7월 1일은 1교시, 2교시, 3교시 시감시수, 7월 2일도 교시 시감시수, 7월 3일도 교시 시감시수, 이와 같이 열 방향은 교시 시감시수 형식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행들을 숨기기 처리하기도 하고 숨기기 처리 취소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열들을 숨기기 처리하기도 하고 숨기기 처리 취소하기도 할 겁니다. 좌측에 있는 이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국어교사가 입력되어 있는 행들을 모두 숨김 처리합니다. 마이너스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국어교사가 입력되어 있는 행들이 모두 숨김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숨김 처리가 취소되었습니다. 상단에 1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모든 날짜에 1, 2, 3교시가 숨김 처리되고 시감 시수만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2번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숨김 처리되어 있던 열들이 모두 숨김 처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그룹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이 그룹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사용해서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3일에 1교시에서 3교시까지 그룹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D열에서 F열이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 그룹 오른쪽에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고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D열에서 G열 사이에 다음과 같은 윤곽선이 나타납니다. 이 윤곽선 끝부분에 G열에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된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D열에서 F열이 숨김 처리됩니다. 마이너스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숨김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플러스 기호가 표시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숨김 처리가 취소되었습니다. 12월 14일 1교시에서 3교시까지도 한번 그룹 설정을 해볼까요? H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J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 클릭하시고 그룹 그러면 다시 H열에서 J열까지 그룹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월 15일, 12월 16일도 한번 그룹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2월 15일과 12월 16일도 그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맨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1이 표시된 버튼과 2가 표시된 버튼이 있는데요. 1이 표시된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룹 설정된 부분이 모두 숨김 처리됩니다. 2가 표시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숨김 처리된 부분이 모두 취소됩니다. 다시 1번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박샘매 교사는 12월 13일에 2시간 시감을 하고 12월 14일에는 1시간, 15일에는 2시간, 16일에는 1시간, 이렇게 각 날짜에 시감하는 시간을 편리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2번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박샘매 교사는 12월 13일에는 2교시에 3학년 13반을 시감하고 3교시에는 2학년 2반을 시감하고, 이와 같이 자세히 시감하는 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룹 설정을 해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그룹을 해제한다면 D열을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열을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룹이 해제되었습니다. H열에서 마지막 열까지 그룹을 해제하고 싶으면
H를 선택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S를 클릭하시고 뭐 R을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룹 해제. 그러면 그룹이 이렇게 해제됩니다. 그러면 매크로를 이용해서 그룹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F11. 이 매크로는 열을 그룹 설정하는 예입니다. 먼저 숨김 처리와 그룹 설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F8. D열에서 I열까지 열들을 히든을 true로 설정하면 숨김 처리합니다. D열에서 I열까지 숨김 처리할 겁니다. F8. 그러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J열에서 P열까지 히든을 true로 설정해서 숨김 처리합니다. J열에서 P열까지 숨김 처리합니다. F8. 그러면 다시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D열에서 I열까지 히든을 false로 설정하면 숨김 취소됩니다. F8. 그러면 D열에서 I열까지 숨김 처리가 취소되었습니다. J열에서 P열까지 히든을 false로 설정해서 숨김 처리를 취소합니다. 지금 J열에서 P열이 숨김 처리되어 보이지 않는데요. F8. J열에서 P열까지 숨김 처리가 취소되었습니다. D열에서 I열까지 이 열들을 그룹 설정하는데요. D열에서 I열까지 그룹 설정을 합니다. F8. 그러면 D열에서 I열까지 그룹 설정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된 버튼은 J열에 나타납니다. 다음은 J열에서 P열까지 그룹을 설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J열에서 P열까지 별도로 또 이렇게 그룹 설정을 해줄까요? D열에서 J열까지 윤곽선이 그려져 있고 J열에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그러면 J열에서 Q열까지 윤곽선이 그려지고 이 Q열에 마이너스 버튼이 나타날까요? 이 명령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그러면 D열에서 P열까지 그룹 설정이 됩니다. 이 그룹과 이 그룹을 통합해서 D열에서 P열까지, D열에서 P열까지 그룹 설정이 됩니다. 이 숨기기 처리 기능하고는 약간 다르죠. D열에서 I열을 그룹 설정해주고 또 별도로 J열에서 P열까지를 그룹 설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연속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시켜줍니다. D열에서 P열까지 언그룹 하면 그룹 설정을 해제합니다. D열에서 P열까지 그룹 설정을 해제합니다. F8. 그럼 그룹 설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각각 그룹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J열에 빈열을 하나 삽입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J열에 빈열을 하나 삽입하고 J열에 빈열을 삽입하면 폭이 이 열 너비만큼 될 겁니다. 그래서 열 너비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2로 설정합니다. 자, 매크로 한번 실행해 볼까요? F8. J열에 빈열을 하나 삽입합니다. 이 열의 폭을 2로 줄일 겁니다. F8. 그럼 폭을 좀 줄였습니다. D열에서 I열까지 그룹 설정을 합니다. D열에서 I열까지 그룹 설정을 합니다. F8. 그러면 D열에서 I열까지 그룹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K열에서 Q열까지 그룹 설정을 합니다. K열에서 Q열까지 그룹 설정을 합니다. F8.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룹이 설정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수요일과 목요일도 그룹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F8. 다음은 행을 그룹 설정하는 예입니다. 국어교사들을 그룹 설정하고 도덕교사들을 그룹 설정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그룹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어교사 그룹 설정하고 도덕교사 그룹 설정하려면 이 사이에 빈 행을 하나 삽입해야 되겠죠. 자, F8키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F8. 12행에 빈 행을 하나 삽입합니다. F8. 이 행의 높이를 20으로 설정해서 이 높이를 낮게 하겠습니다. F8. 그러면 행의 높이를 좀 낮췄습니다. 3행에서 11행까지 이 행들을 그룹 설정합니다.
3행에서 11행까지 그룹 설정합니다. F8 3행에서 11행까지 그룹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13행에서 16행까지 행들을 그룹 설정합니다. F8 그러면 13행에서 16행까지 그룹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룹 설정을 해제할 때는 on그룹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3행에서 16행까지 그룹을 해제할 겁니다. 3행에서 16행까지 그룹을 해제할 겁니다. F8 그룹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12행 아까 삽입했던 12행인데요. 이것도 삭제 명령을 사용해서 삭제하면 처음과 같이 되겠죠. 딜리트 명령을 사용하면 되죠.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F8 다음 매크로는 이 시간표에서 요일별로 그룹을 설정하는 예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은 4열에서 7열까지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도 8열에서 11열까지 4개의 열에 걸쳐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도 같은 방법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룹을 월요일 1, 2, 3교시, 화요일 1, 2, 3교시, 수요일 1, 2, 3교시 이런 식으로 그룹을 설정할 겁니다. 다음 매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요일에 시작하는 열은 4열, 8열, 12열, 16열입니다. i는 4에서 시작해서 이 4에서 시작해서 16열까지 반복을 할 텐데요. 4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할 겁니다. 처음에 i가 4라면 j는 4에서 4에다 1을 더하면 6이지요. 4열에서 6열까지 다음과 같이 그룹 설정을 해줄 겁니다. i가 4일 때 j는 4에서 6까지 j가 4라면 4열을 그룹 설정하고 다음에 j가 5가 되면 5열을 그룹 설정하고 다음에 6이 되면 6열을 그룹 설정하고 이렇게 연속해서 열을 그룹 설정하면 통합돼서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되죠. 그래서 i가 4일 때에는 4열에서 6열까지 4열에서 6열까지 그룹 설정이 될 겁니다. 다시 i가 4 증가하면 이제는 8이 되겠죠. i가 8일 때 그러면 j는 8에서 10까지 즉 8열에서 10열까지 8열에서 10열까지 그룹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요일과 목요일도 그룹 설정을 할 겁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월요일 1, 2, 3교시가 그룹 설정되었고 화요일 1, 2, 3교시가 그룹 설정되어 있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모두 그룹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맨 앞으로 가서 1번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각 요일별 시간 시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번 버튼을 클릭하면 각 요일별 자세한 시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요일별로 그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빈 열을 삽입하고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빈 열을 삽입하고 이런 식으로 각 요일 사이에 빈 열을 삽입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요일 사이에 빈 열을 삽입하지 않고 요일별로 열을 숨기거나 취소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버튼을 클릭하면 월요일이 숨김 처리되고 다시 클릭하면 숨김 처리가 취소되고 화요일을 클릭하면 화요일이 숨김 처리되고 다시 클릭하면 숨김 처리가 취소되고 전체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가 숨김 처리되고 다시 클릭하면 숨김 처리가 취소되는 그러한 매크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배열 변수 ckWig에는 한글 요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이 배열 변수의 첫 번째 0번이죠. 0번에는 값을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ckWig 1에는 월, ckWig 2에는 화 이런 식으로 한글 요일을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배열 변수 cewig에는 영문 요일을 저장하겠습니다. 배열 변수 crwig에는 각 요일에 해당되는 영역, 월요일에는 D열에서 I열, D열에서 I열 이 영역을 저장하고 화요일은 J열에서 P열, J열에서 P열 이와 같이
각 요일에 해당하는 열의 영역을 저장하겠습니다. 변수 OBTN에는 액티브 시트,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지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에서 application.color 현재 클릭한 그 버튼입니다. 이 현재 클릭한 이 버튼 객체를 변수 OBTN에 저장합니다. 객체형 변수이기 때문에 set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for next 문을 이용해서 현재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 찾을 겁니다. obtn.caption 현재 클릭한 버튼에 표시되어 있는 이 문자가 배열 변수 ck 윅에 저장되어 있는 요일 중에서 같은 요일을 찾습니다. 1에서 6까지, 즉 월요일에서 전체까지 어떤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지 찾습니다. 만약에 월이 입력되어 있다면 i가 1일 때 같아지겠죠. 이럴 때는 변수 ntmp에는 2를 저장합니다. 만약에 버튼에 입력되어 있는 글자가 화라고 되어 있다면 두 번째가 되겠죠. i가 두 번째일 때 같아질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수 ntem프에 2를 저장할 겁니다. 만약에 영문 글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변수 c 이 윅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같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튼에 표시된 문자가 mon이라면 i가 1일 때 같아질 겁니다. 그러면 변수 ntmp에는 i에다 10을 더해서 12를 저장할 겁니다. 만약에 변수 tue와 버튼에 표시된 문자가 같다면 i가 2일 때 같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변수 ntmp에는 12를 저장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for next 문을 이용해서 버튼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가지고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 찾아냅니다. 이렇게 한 후에 만약에 이 ntem프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이 10보다 작으면 이 버튼 위에 표시되어 있는 문자가 한글일 겁니다. 만약에 이 ntem프의 값이 10보다 작지 않다면, 10 이상이라면, 그렇다면 버튼에 표시되어 있는 문자가 영문일 겁니다. 만약에 ntem프가 1이라면, 그렇다면 이 버튼에 월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버튼의 문자를 CE 윅 1번, 즉 MON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 CR 윅 1이 되겠죠. 즉 1번 영역이 될 겁니다. 이 1번 영역, D에서 I까지 영역이 될 겁니다. D에서 I까지 영역에 이 열들을 히든을 true로 놓아 숨김 처리할 겁니다. 만약에 ntem프가 10보다 큰 11이라면 이 버튼에 mo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ck 윅 11-10 하면 1이죠. ck 윅 1. ck 윅 1에는 월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지요. 이 버튼의 표시 문자를 한글 월로 바꿔줄 겁니다. 다음에 11에서 10을 빼면 1, cr 윅 1. cr 윅 1에는 D에서 I까지 영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D에서 I까지 영역에 이 열들의 숨김 처리를 취소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버튼을 클릭하냐에 따라서 그 버튼에 해당되는 영역을 숨김 처리도 해주고 또 숨김 처리를 취소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를 작성했으면 이 매크로를 이 모든 버튼에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VB 편집창 닫겠습니다. 이 월요일 버튼에 마우스를 얹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매크로 지정, 방금 작성한 매크로가 myWig입니다. 이 myWig을 선택하고 확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6개의 버튼에 모두 myWig 매크로를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이 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이 숨김 처리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버튼은 MON으로 바뀝니다.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숨김 처리가 취소되고 한글 월로 바뀝니다. 이 전체를 클릭해 보면 전체가 숨김 처리되고 이 버튼은 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얼을 클릭해 보면 모두 또 숨김 처리가 취소됩니다. 그룹 설정과 같이 요일과 요일 사이에 별도의 빈 열을 삽입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이런 버튼을 만드는 과정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행과 열을 그룹 설정하는 방법과 그룹 설정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시트의 자료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